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앞서 뉴스 잘 보셨죠?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3개 정도의 뉴스가 연이어 있어서 이것만 묶어서 따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기사 읽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근래 기사들 보였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국토부랑 그 다음에 다른 정부 부처 간의 의견차가 있다. 특히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은 10월 달에 안 할 거다. 좀 더 상황 봐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서 이게 의견들이 다르구나. 국토부가 주장하는 바대로 안 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쓰인 기사들이 몇 개 보였었는데요. 일단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는 부처 간 의견 차이가 없다고 해명을 9월 2일 날 어저께 했나 봅니다. 국토부 해명은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 임의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정심이란 걸 열어서 이 회의를 통해서 어느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을 할지 또는 해제를 할지 또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한다든가 변경한다든가 해제한다든가 그리고 우리 지금 되게 심각하게 규제하고 있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규제를 하게끔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다든가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한다든가 또는 해제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을 심의하는 회의인데 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관련 부처 간 협의, 당정 협의 등을 거쳐서 정부의 입장을 하나로 정리한 뒤에나 주정심을 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만약에 추후에 지정한다라고 하면 그 안건도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갈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주정심은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토부 장관, 기재부 차관 1명을 비롯해서 8개 부처 차관과 안건 해당 시도지사 당연직이 14명이고 나머지 11명 연구원, 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인데 주정심 위원 과반이 참석하고 제적위원 과반 찬성이면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정심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뒤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부가 건드린 게 시행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하지 않고 그냥 밑에서 해결이 돼버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무력한 상황이거든요. 왜 이걸 고쳐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상위도시정비법을 개정을 해서 이 하위법령 이렇게 하지 못하게끔 하겠다는 움직임으로 이제 개정 법률안을 냈는데 바른미래당의 이해훈 의원이 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아니냐 이 문제 있었죠. 관리처분인가까지 신청이 있는데 왜 우리가 적용이 돼야 되느냐. 자, 그래서 일단 상위법을 바꿔가지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대상에서 이게 이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부터는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 사항이 뭐냐면 30가구 미만 주택에서 200가구 미만 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 제외 대상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 개수가 적다는 얘기는 사업성이 열악하다. 분양 수입 들어올 게 적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30개면 애초에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진짜 추가 부담금 조합원들이 내가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온 건데 여기까지도 적용하는 거는 이게 30가구보다 좀 더 많은 데들도 사업성이 열악하면서 오는 건데 30가구는 너무 적다. 적어도 200가구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해서 제외하는 숫자도 200가구 미만으로 이렇게 바꾸는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라고 해요. 실제로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 일반 분양 개수가 많지만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게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말 그대로 넓은 택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로 하는 이런 사업장에도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금이 너무 과도하게 부과된다.
부담이 커진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다음에 읽어볼 뒷기사에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빼주면 안 되겠니? 이제 이런 내용을 별도로 보내왔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시점 자체를 이미 관처 신청한 곳들 이런 곳들은 빼주고 사업시행 인가를 아직 받지 않은 곳들부터 적용하게끔 이제 뭐 그런 형태로 그리고 예외 대상도 30가구 미만이 아니라 200가구 미만으로 좀 더 완화하는 형태의 일단 개정안을 낸다고 하는데 뭐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편안입니다. 앞서 기사에서 봤죠? 이 주정심 구성원이 25명인데 그 중에 14명이 정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1명, 민간에서 이제 위촉하는 사람 11명인데 이게 모든 안건 자체가 정부에서 이렇게 하자 밀어붙이면 이미 과반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대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실제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13건의 심의를 했는데 모두 원안대로 통과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냥 일종의 거수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은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최종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편을 통해서 정부의 입김을 차단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정심 인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확대를 해서 정부의 거수기 역할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요. 자, 이 두 개의 법안이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유 있는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일반 분양 개수가 적은 이런 정비 사업들은 결국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내서 그냥 우리 집 헐고 새로 짓는데 우리가 돈 많이 내서 짓는 모양새다. 이런 경우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얘기 이후에 일반 분양 개수를 최소화해서 줄이고 어차피 돈 많이 낼 거면 추가 부담금 많이 낼 거면 왜 우리가 돈 내가지고 일반 분양하는 사람들 혜택 주냐. 그냥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1+1 나눠 받을 수 있으면 나눠 받고 기왕 줄 거면 조합원들한테 좀 더 큰 평형 배정되게끔 이렇게 사업계획도 바꾸고 그냥 우리가 돈 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집 가져가자 이런 형태로 움직임이 바뀌는 모양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근데 사실 돈 낼 여력도 있고 사업이 어느 정도 져놓고 나면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강남이라든가 인기 지역에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정비 사업은 그런 인기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추가 부담금을 가급적이면 줄여서 우리 돈 좀 덜 내고 사업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 눈높이를 약간 낮춰서 보면 동네에 보이는 연립주택 이런 것들 재건축하는 거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가로 단위에서 이제 그런 것 하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게 있는데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몇 번 뉴스를 읽었습니다만 보통 보면 사업계획 보면 세대수들이 100세대 안쪽, 45세대, 많아봐야 140세대 이런 사업장들이 많았어요. 물론 앞으로는 면적이 좀 제한적으로 확대되면서 그거보단 좀 큰 단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런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일반 분양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많지 않은 일반 분양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되면서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면 조합원들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사업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서울시가 지자체 첫 의견을 전달했대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 조합원들한테 추가 부담금이 너무 나온다.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관악구 봉천동 관악 효심연립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보면 부담금이 18억이 증가하면서 조합원 1인당 3,800만원씩을 더 내야 사업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48가구를 받고 일반 분양을 34가구 해서 이 분양 수입으로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는 구조였는데 30개를 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 또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담 문제 때문에 조합원 간의 갈등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시는 아무튼 국토부에다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가운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같은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요건 앞서 이혜은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하고도 뭐 꼭지는 비슷하죠. 근데 이건 사업 방식을 아예 그냥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서 사업하는 그런 단지로 공급된 일반 분양분은 아예 그냥 분양가 상한제가 안 되게끔 따로 빼달라는 얘기니까 실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건드려야 될 문장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뼈대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적용이 되게 되면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택 재건축 사업에도 타격을 주고 그로 인해서 공급이 위축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인지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반영했다. 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 이슈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